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에 참여한 전주 근영여자고등학교에 비추는 손전등 모듬입니다. 여러분은 부당한 대우를 겪은 경비직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를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경비직 근로자분들의 인권 보장 및 인식 개선을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추는 라디오의 진행자 이하정입니다. 아침에 출근들 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저는 오늘 아침에 안타까운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건 저희 아파트 경비원분의 이야기인데요. 아침부터 아파트 청소를 하시느라 바쁘신데 주민분께서 경비원분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들어보니 이중주차 문제로 화가 난 모양이셨습니다. 물론 차를 못 빼는 게 화가 나실 수 있지만 그게 경비원분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경비원분의 어깨가 참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경비원분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경비직 노동자의 인식 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해 최전선으로 힘쓰고 계시는 변호사분들을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부당한 일을 겪으신 경비직 노동자분들의 변호와 법률 상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로 경비직 노동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나요? 아무래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원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부분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인권 침해 문제로 법률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부당한 인권 침해로 피해를 받은 경비원 분들이라면 누구나 법률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관련 조례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네,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비직 노동자분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인권 보장이 될 수 있을까요? 방금 보신 영상은 저희가 경비직 노동자분들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라디오 상황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잘 보시면 이 영국에선 여러 문제점이 보입니다. 지금부터 경비직 노동자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와 저희가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발표는 문제인식, 대안정책, 공공정책, 실행계획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문제를 인식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저희는 2022년 9월 8일과 9월 12일 경비실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통해 가장 심각하다고 느낀 것은 근무시설과 휴식 수면시설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았으며 휴식 시간의 사생활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아파트마다 편차가 심하다는 점, 입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 휴식 시간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아파트 편차 해결, 인식 개선, 휴게 공간 분리를 통한 휴식 시간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국민들과 공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이버 폼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경비직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한 응답자는 94.9%였으며 또 경비직 노동자의 근무 환경에서 가장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관한 질문에서는 휴게시설 마련과 저임금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도 경비직 노동자 인권에 대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경비원 3,388명을 대상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설문조사 결과 별도의 휴게시설 없이 경비 초소를 경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40.2%였고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4.4%였던 등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경비직 근로자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대안정책과 저희가 생각하는 그 한계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 기본시설 관련 완주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김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같이 묶어서 한 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례에는 기본시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지만 기본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받았을 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완주군은 이와 더불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하였고
김제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서비스 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내용을 알고 있는 경비원이 없었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교육 및 홍보를 노력해야 한다라는 선택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의무가 아닌 간접적인 언급을 통하여 교육 및 홍보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과 진행 여부에 대해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주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전에 관한 조례에는 노동인권 교육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진행과 경비원의 복지 증진 교육 안전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이며 노동인권 교육의 대상 또한 입주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과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의 대처 방안 등 부가적인 사항들이 자세히 제시되지 않아 있고 노동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기간 동안 정확하지 않아 실태조사 실시 전까지 겪을 불편함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대안 정책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상담소에 대하여 알게 되어 경비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상담소에 대한 질문을 하였지만 상담소 운영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이를 아는 경비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담소 운영의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해 상담소 운영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한계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4가지 공공정책을 고안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경비직 노동자 인식 개선, 교육 진행 및 공익광고 제작을 제안합니다. 직접 경비직 노동자분들과 인터뷰를 진행해보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등 여러 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비직 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경비직 노동자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방송 매체에 노출시킨다면 효과적으로 경비직 노동자 관련 인권 존중의 중요성에 대해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다른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끌어올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근무 공간과 휴게 공간을 분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비직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방문했을 때 근무 공간과 휴게 공간이 한 공간에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무 환경에서는 휴게 시간임에도 주민들의 요구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근무 공간과 휴게 공간을 확실히 분리해야 경비직 노동자의 휴게 시간을 보장할 수 있고 휴게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여 근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공간과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 있다는 단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상담소 운영 확대와 찾아가는 경비원 상담소를 제안합니다. 현재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고령자 경비원들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했던 경비원들과의 인터뷰에서 전주시에서 경비직 노동자를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등 모두 같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하고 기존의 상담소를 확대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경비원분들을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많은 경비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을 더욱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을 보면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동 조치, 고객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분리되고 있는데 경비원은 휴게시간을 모르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휴게시간을 온전히 휴식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승강기와 아파트 알림판 등을 이용하여 경비실 외부 알림판을 확대한다면 많은 입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아파트마다 기본적인 알림판 부착 등은 가능하지만 승강기나 아파트 내부 알림판 등은 홍보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마다 외부 알림판과 내부 알림판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안한 공공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행 계획을 직접 실천해 보았습니다. 첫째, 저희는 문제인식을 통해 알게 된 경비직 노동자가 알지 부정받지 못하는
인권과 인식 개선을 위하여 경비직 노동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 형식의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게재하고 주변 아파트와 학교에 포스터를 부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경비직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공교 학생들이 경비직 노동자 인식 개선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경비직 노동자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들게 하고 교훈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누구보다 단단히 아파트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경비직 노동자의 모습과 마음이 와닿는 따뜻한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교훈을 인식하고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경비직 노동자의 인식 개선 및 인권 보장과 관련한 전문가를 인터뷰하였습니다. 고용안정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설치 및 운영된 곳은 없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 중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향한 입주민들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교육, 제도 정비, 홍보활동 부분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마다 다른 경비원의 복지 편차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이를 인지하고 추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온전한 휴식 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문제 발생을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로 여러 노력이 있었다며 추가 규정 신설, 인식 개선 캠페인, 현장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에 제시한 공공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물었는데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로 실행 가능하지만 일정 수준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견은 단기간에 완벽히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문제 인식에서 실시한 상호조사 결과 대부분의 경비직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는 행정부, 입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문제 해결 노력을 전개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와 입주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인식을 공유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형성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에 명시된 것처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확실히 보장해줄 수 있는 공공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사회 문제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비직 근로자분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